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50번이요. 문제 50번 보세요.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목적의 적법성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시험에 기출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알겠죠? 많지 않은데 일단은 보면 여러분 50번 봐보세요. 50번 이게 21회 때 우리 기출 문제죠.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무슨 규정을 찾아라? 단속 규정. 단속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다? 중간 생략 등기.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알겠죠? 1번. 자, 2번은요.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줄고 초과하는 부분, 초과 동그라미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있죠. 3번은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줄고, 공익법인 다른 말로 무슨 법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 줄 것이고 주무관청의 허가 줄 것이고, 그래서 학교법인,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이다 이 말이죠. 4번은요.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줄고 실권리자 할 때 실동그라미, 명의 등기할 때 명동그라미, 실명 법률할 때 법동그라미, 그것을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 줄고,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 4조 1항에서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 그 다음에 5번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규제 구역 내에 토지 매매에 대해서 줄고 허가를 유하는 규정 이퀄 토지거래 허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정답 1번. 자, 51번은요. 갑과 을이 체결한 다음 계약 중 사법상 줄고 사법상 유효란 말은 뭘 찾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무슨 규정을 찾으라는 거예요? 단속 규정을 찾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요, 효력 규정은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 다른 말로 단속 규정을 찾아라. 유효인 걸 찾아라. 1번.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자금 줄고, 도박자금은 그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예요. 알죠? 무효. 그래서 자신의 A 토지를 대신 갚기 위하여 체결한 줄고 대물 변제 계약.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대물 변제가 뭐냐?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돈을 100만 원을 빌면 나도 돈 1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돈 1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물 변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도박자금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변제 약정도 무효이다. 2번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하여 갑이 직접 이전 등기해 주기라는, 여기까지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뭐다? 중간 생략 등기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렇게. 3번은요. 계약서에는 A 토지로 표시 줄고 계약서. 그런데 갑과 을은 모두 B 토지를 매매할 의도로 체결, B 토지를 매매할 의도로 체결 동그라미 의사일치죠. 의사일치. 모두 의사일치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이거 거기다가 제목에다가 3번에다가 O 표시 무해의 원칙이죠. O 표시 무해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률에 해석할 때 봤죠? O 표시를 잘못해도 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비록 계약서에는 무슨 토지에 대해서 A 토지. 그런데 갑과 을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다? B 토지죠? 그러면 합의한 대로 무슨 주의다? 갑과 을이 합의했다. 무슨 주의? 의사주의. 그래서 의사주의 때문에 합의한 대로 효력이 있죠. 그래서 무슨 토지로? B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B 토지. 그래서 그럼요, A 토지 유효가 아니고 B 토지죠. 4번.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줄고,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바로 밑에 타인인 을의 명의를 빌려 국가와 계약을 체결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탈법행위. 탈법행위는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간접적.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5번 조합의 조합장에 대했죠. 조합을 뭐란다? 본인이라고 하고 조합장을 뭐란다? 대리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을과 짜고 줄고 상대방과 통정했다 이 말이죠. 짜고 조합이 아닌 줄고 자신의 이익 대리인의 이익이죠. 이퀄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는 거 배웠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원칙적으로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본인인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죠? 조합의 조합장하고 대리인하고 상대방이 둘이 지금 뭘 해서 짜고 했죠? 짜고 했단 말은 상대방은요 조합장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조합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본인한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52번은요 갑의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러면 갑의 청구가 허용된다 이 말이죠. 1번 금전소비자 계약에서 사회통념에 반하여 줄고 현저하게 고율인 이자의 약정. 이러면 아까 뭐랬죠? 현저하게 고율이다. 그럼 봐봐 20%가 상한인데 25% 이자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몇 퍼센트가 초과됐죠? 5%. 초과분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이자를 지급한 차주가 누구냐? 차주 줄고 차주를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해. 채무자. 그 다음에 차주 갑이 대주가 누구냐? 채권자라고 얘기해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부분 줄고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부분 이퀄 초과되는 부분이에요. 초과되는 부분에 반환을 청구한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너는요 율락행이라는 술집에 을이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주인 갑으로부터 선불금 줄고요. 맨 앞에 율락행이 줄고시고 맨 끝에 선불금 지급 줄고 선불금을 지급했죠. 봐봐 율락을 안 하고 선불금을 지급한 것은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다. 이런 103조 위반이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 뭐가 된다? 불법 원인 급여가 돼. 불법 원인 급여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죠. 율락행위 돈 주는 거 746조 불법 원인 급여죠. 불법 원인 급여다 이 말이죠.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율락녀한테 준 돈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디귿은요 세금을 회피 줄고 세금을 회피. 그래서 갑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죠? 을과 명의신탁 약정 줄고 명상약정. 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상약정이죠. 이건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개인의 이익이죠. 개인의 이익이다. 따라서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효는 무효인데 그 무효가 103조하고 관련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를 못하고 103조와 관련이 없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죠.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 사익과 관계되죠. 따라서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 말이죠. 불법 원인 급여이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겠지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소유 X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해 두었는데 그 후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리을 갑은 을로부터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갑소유 X부동산에 대해서 을 앞으로 줄고 근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이러면 이건 봐봐. 우리가 이런 봐. 도박자금이죠. 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변제하기 위해 대물변제 약정을 했다. 약정. 토지 양도 계약을 체결을 했다. 여기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 등기를 했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 네 가지가 문제가 돼. 도박자금 다 지금 쓰고 있죠. 여러분 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가끔 손이 필요해.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알겠죠? 첫 번째요, 대물변제 약정만 했죠.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만 체결을 했죠. 이런 경우는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대물변제 약정은 아직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너 만약에 나한테 돈 1억 빌려줄래? 그럼 너 만약에 돈 나중에 안 주면 어떡해? 그러면 내가 대신 아파트를 내가 너한테 대신 줄게 이 말이죠. 아파트를 대신 줄게. 그걸 대물변제 약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도박자금은 103조 위반이죠. 746조 불법원인 급여란 말이죠. 주면은 돌려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요, 근저권 등기죠. 이 등기는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직 근저당권 등기만 되어 있죠. 그럼 완전한 권리가 이전된 상태도 아니다. 아직은 아니죠. 저당권만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토지 양도 계약만 체결했죠. 약정이나 계약이나 똑같은 말이죠. 아직은 등기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죠. 그때는 이전할 필요가 없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는 보면 금원을 차용하고 근저당권 등기를 했죠. 근저당권 등기. 이 근저당권 등기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다. 미음.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관련 범죄를 정한 줄과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 약정이죠. 한도를 초과 동그라미 초과하는 것은 무효이죠. 그런데 이 초과 부분은 뭘 한다? 반환을 해야 돼. 반환. 초과 부분은 반환해야 돼. 초과 부분의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요 53번은요.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이거 뭐냐?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을 찾아봐라 이 말이죠. 알겠죠? 1번은 뭐죠? 1번은 1인 매매 약정, 1인 매매 약정 단속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이죠, 유효. 명의시상 약정 효력 규정이죠, 무효. 그 다음에 3번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의원되는 줄과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죠. 현저하게 고율. 이것은 뭐다?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이죠. 4번은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 줄고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자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한 자의 사이에 줄고 선불금 약정. 그러니까요, 윤락녀한테 돈을 주면서 뭐를 했다? 가서 옷도 사 입고 화장품도 사고 하라고 미리서 선불금을 줬다 이 말이죠. 윤락행위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무효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의료기기 제조회사. 이 말은 뭐죠? 이퀄 의사 X죠.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와 함께 병원을 개설한다. 이걸 뭐라 한다? 의료법 위반 효력 규정이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무효가 아니고 몇 번이다? 1번 1인 매매 약정이다. 자, 54번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에 관한 설명경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의사 줄고 배제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강행법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있는 관계 있는 규정 강행법규다. 옆줄 긋고 관계 없는 규정은 단속 규정. 관계 없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이 말이죠. 3번은요 뭐죠?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런 말 있죠. 다른 합의가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죠. 그것을 무슨 규정이란다?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한다. 오늘날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사람 사이가 불규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돼서 임의 규정이 강행 규정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옛날에는 법이 몇 개 없었는데 요즘은요 법들이 엄청나게 많아. 하나하나 문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라요? 힘이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여러분 이번에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변경된 거 아시죠? 궁중족발 사건이요. 그 궁중족발 사건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5년에서 몇 년으로 바뀌어서 10년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상가 들어왔죠? 나는 여기서 몇 년간 학원을 할 수 있다? 10년을 할 수 있다니까. 10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도 이렇게 베드로임 이런 것을 그러면요 두 사람이 합의해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요 주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내보내겠죠. 그런데 이것을 무슨 규정으로 만들어놔야 돼?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놔야 주인이 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 무슨 규정으로 바꿔야 돼? 자꾸 강행 규정으로 자꾸 바꿔놔야 힘이 없는 사람이 유리해 불리해 유리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의 규정이 강행 규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은요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이에요. 윤리관을 반영 줄과 첩계야. 가족관계 질서 유지. 가족관계 질서 유지. 아들이요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은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 등은 강행 법규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5번은요 강행 규정이죠. 주특활사 시험인데 한번 봐봐요. 신의식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말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죠. 줄과 강행법규 위반, 줄 긋고 법관이 직권조사 이렇게 강행법규에 위반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 틀렸어.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요. 2번은요 강행규정의 위반 줄고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이런 봐봐. 우리가 이런 무효의 3대 원칙이 있죠?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무효는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을 하죠. 무효는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무효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봐봐. 강행법규에 위반해서 내가 위반하면 무효죠. 내가 위반해놓고 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다니까. 누구든지. 이러면 혹시 조선말로 누구든지 몰라요? 누구든지. 알겠죠? 내가 잘못해서 무효가 됐죠? 그래도 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이렇게. 그래서 강행 규정에 위반한 자가, 즉 무효를 만든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틀렸어.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3번은요 강행법규 위반이죠. 강행법규 위반으로 한 무효 동그라미, 이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해. 이런요 우리가 통정의 표시는 봐봐. 통정의 표시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통정의 표시 여기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둘이요 가장 매매했죠. 통정의 표시는 무효이죠. 이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소유자고 악인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갑은 선의의 제3자한테는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고, 악의의 제3자한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뭐란다?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런데 강행법규 위반은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누구한테나. 그것을 무슨 무효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은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바구라고 계약이 강행법규로 무효가 되죠? 강행법규로. 그러면 이 병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무효로 한다? 이것을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강행 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 동그라미 추인, 그 다음에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남학교 사람들 진짜 노래 못 불러. 노래방이 바로 옆에 있어서 노래가 다 들리는데 한 번도 마음에 드는 노래 부르는 사람 못 봤어. 알겠죠? 자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강행법규 위반은 절대적 무효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는요.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우리가 강행법규 위반은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두 번째.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제3자는 선의여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 이게 이제 여러분요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 거기다 써. 103조 위반, 103조 위반한 경우가 있고 104조 위반 이렇게 달라. 103조하고 104조하고 103조를 위반하면 급여자나 103조 위반하면 양당사자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양당사자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돼. 103조 위반이죠? 반환 청구가 안 돼. 그런데 여기요 104조 위반이죠? 104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 104조 위반이죠? 104조 위반하면 어떻게 위반되면 어떻게 해요? 피해자하고 폭리자가 이렇게 있어. 폭리자. 피해자는 어떻게 한다? 반환을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둘 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강행 규정인데 이 강행 규정이 위반하면은 양당사자는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런데 104조의 경우는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다르죠 여기요?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언제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알겠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104조를 보면은 알겠죠? 104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그러면 안 되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56번은요 강행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또 그랬죠? 1번 법률행위가 강행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죠. 언제나 불법 원인 급여 OX X란 말이죠. 언제나 불법 원인 급여다 X. 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강행 규정이죠. 여러분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이 강행 규정이 103조와 관련이 있느냐? 103조와 관련이 있느냐? 알겠죠? 또는요 이것이 103조와 관련이 없느냐? 이런 말이죠. 이런 103조와 관련이 있죠. 103조와 관련이 있으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면은 반환을 할 수 없고 청구할 수 없고 여기는요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그것이 103조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03조와 관련이 있으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지만 103조와 관련이 없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문제를 보면 뭐라고 나왔다? 강행 규정이 위반되어 무효다 언제나 불법 원인 급여 OX X 여기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103조와 관련이 없는 게 뭐가 있죠?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 우리가 명의신탁은 우리가 등기 명의를
자기 것을 다른 사람 앞으로 맡기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그러니까 103조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첩계약이죠, 첩계약. 여러분 여기요, 첩계약 봐봐. 첩계약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첩계약은 103조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를 못 하잖아요. 명상약정은 무효는 무효예요. 명상약정은 아까 우리 명상약정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했잖아요. 효력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효력 규정인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무효인데 그것은 공익이 아니고 사익에 해당한다. 그 무효는 103조하고 관계가 없다. 746조 불법원인 급여에서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요.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줄고, 그다음에 626조 줄고, 비용상환 청구권의 비용은 언제나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언제나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럼요, 여기 오늘 내가 저 여자 목을 부셔내야지. 저거 도저히 못하겠어, 알겠죠? 자, 왜요? 우리 임대차죠? 임대차는요, 원칙은 임대차는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임대차는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원칙은요, 예외적으로 임의 규정인 것이 있어요. 임의 규정. 알겠죠? 자, 지금부터 세 가지를 써. 뭐 쓰냐?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 이 비용상환 청구권에는 뭐가 있다? 비용상환 청구권에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 필요비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그 다음에 차임, 월세죠? 차임, 지급, 시기, 이렇게요. 이것이 뭐냐?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해. 우리 항상 원칙이 중요해요? 예외가 중요해요? 예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래 임대차는 뭐다?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임대차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호하냐? 소수자를 뭐냐? 임차인이라고 그래.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의 규정인데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할 때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되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동의하면은 양도 전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죠. 그 다음에 차임 지급식이요. 여러분요, 우리가 월세를 지급할 때는 선불이다 후불이다? 후급이 원칙인데요, 모텔 들어갈 때는 뭐로 주로 한다? 선불로 달라가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한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요, 이것은 여기서 채권 임대차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와. 다음 중에서 임의 규정이 아닌 것은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인 건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5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임대차에 관한 것이니까 잘 반하라 이런 말이죠. 어디요? 글쎄 모르겠어요. 어디? 다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비용, 임차권의 양도 전대. 임차권 양도, 임차권 월세 사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 이 말이죠. 처분한다. 또는 전대차 준다. 내가 월세 살고 있으면서 또 다시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또 월세를 주는 거죠. 그걸 전대차라고 그래.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채권을 안 배운 상태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채권 배우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알겠죠? 여기는 뭐냐? 여기는 소수자 그래서 여기 이거 임차인. 소수자 그래서 임차인 보호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뭐다? 강행법규 위반은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선의 제3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퀄 절대적 무효. 우리 앞에서 배웠어.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인 경우는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틀렸어. 추인할 수 없다. 다음에 5번 우리 아까 했었죠. 강행법규의 위반 줄거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의 반환 행위로 허용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렇게.
정답은 3번이다 이 말이죠. 자, 57번요. 다음 중 계약이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대로 전부 유효인 것.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대로 전부 유효인 것. 그 말은 뭐가 아닌 것? 무효가 아닌 것. 효력 규정 위반이 아닌 것 이 말이죠. 효력 규정의 위반이 아닌 것 이 말이죠. 자, 줄거 변호사 아닌 자가,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변호사 아닌 자가, 이걸 뭘 얘기해?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아닌 자가 뭐라고? 변호사법 위반. 이렇게. 2번 부동산 중개업자가 관련 법령이 정한 한도를 줄고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초과 동그라미, 초과분은 무효이죠. 그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3번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약정. 미성년자 줄고 미성년자 써거기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행위 능력, 즉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계약하면서 취소할 수 없다고 약정해도 이것은 무효이고, 미성년자는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4번 세무사가 형평의 원칙에 부당하게 과도한, 줄고 부당하게 과도한.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러면요, 여기 봐봐, 위약벌 약정 있죠? 위약벌 약정. 위약벌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유효인데 현저히 과도하다, 현저하게 과도한 경우, 현저하게 과도하죠. 현저하게 과도하죠. 그럼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 알겠죠? 그러니까 세무사나 이런, 또 우리가요, 아까 우리 민사소송했죠. 변호사가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을 하죠. 민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그것이 현저하게 과도하죠. 그러면요, 일정 초과 부분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요, 사건의 소가가 1억인데요 변호사가 5천을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보통은요 10에서 20% 정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 가져갔으면 2천에서 2천 정도 넘는 것 있죠. 그것은 3천만 원 정도로 내가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현저하게 과도할 때는 무효가 돼. 그래서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 부당하게 과도,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효가 돼. 그 다음에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을 하여 약혼 애무를 교환을 하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여러분요, 이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할 때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정지 조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정지 조건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우리가요, 조건이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한다? 발생하죠. 발생한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것은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정지 조건에는 뭐가 있다? 정지 조건에는 뭐가 있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내만 가지고 와가지고. 알겠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다. 기억이 안 나요?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어. 누가요? 매도인이.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면서 매매를 해. 누구한테요? 매수인한테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물건을 줘. 주면서 뭐라 하냐? 3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면 너가 소유자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내가 소유자다. 그럼 너는 지금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잔금을 치러야 소유자가 된다. 잔금 치를 때까지는 내가 소유자다.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 너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효력이 소멸해요. 소멸한단 말이죠. 그러면 소멸한단 말은, 장래에 소멸한단 말은 지금 현재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요. 약혼이죠, 약혼. 우리가 여러분 약혼은 뭐다? 약혼은 예약이에요, 예약. 약혼은 예약이에요. 혼인이 뭐죠, 혼인? 혼인이 뭐냐면, 혼인이 본계약이에요. 본계약. 알겠죠? 우리가 약혼을 하면서 뭘 한다? 반지, 약혼 반지죠? 약혼 반지를 뭐한다? 애물이죠? 이 애물을 뭐했다? 수수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혼 애물의 수수,
이 약혼은 예약이기 때문에 약혼에 따라서 이 반지가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내게 된다? 혼인을 해야, 번계약을 해야 내 것이 돼. 그런데 만약에 혼인을 안 한다? 그럼 돌려줘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혼 반지를 받았으면 혼인을 해야 되는데 혼인을 하지 않으면 약혼 반지를 돌려줘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알겠죠? 유효 이렇게. 그래서 약혼은 뭐다? 예약. 혼인은 뭐다? 번계약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를 뭐란다?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요 잠깐 뭐를 하나 잠깐 뭐냐면 자꾸 지금 뭐가 나오죠? 신이 성실의 원칙. 신이치라는 말이 나오죠. 봐, 신이 성실의 원칙. 이 신이 성실의 원칙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신이치기라고 얘기를 해. 신이치기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봐, 권리 행사, 권리의 행사와 그다음에 의무, 의무의 이행은 권리 행사, 의무 행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익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고려의 명제라고 얘기를 해. 고려해야 돼. 고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수강생 나갈지 않아도 여러분도 강의 들을 때 최소한의 뭐는 해야 돼요?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요 피해가 되게끔 뭐 전화를 큰 소리 받는다거나 태도가 너무 불량하게 해가지고요 상대방한테요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거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내가 준비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강의를 와가지고요 계속 하루 내요 자기 자랑이라 하거나 쉬는 시간에요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10분 쉬어야 되는데요 10분이나 15분 정도 쉴 수는 있죠. 그런데 가가지고 2시간 쉬고 10분 강의하고 끝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의 행사나 의무를 이행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잔금 1억이 있는데요 잔금 1억 원을 1,000원짜리를 가지고요 1억 원을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1,000원짜리로 라면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몇 시에요? 밤 12시 돼가지고 그러면 잔금을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밤 12시에 당장 지금 예금할 수도 없는데 1억 원을 1,000원짜리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무로 이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익을 전혀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것을 뭐란다? 신이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신이치기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신이치기에 위배되면 무효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무효는 언제나 3대 원칙이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한다. 무효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효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무효가 됐죠. 그래도 나는 그것이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장한다 하더라도 신이치기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아니한다. 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 강행 복귀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